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5월 1주부터 4주까지 국내 선물 차트를 기준으로 신호가 출현했을 때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5월달은 쉬는 날도 많이 있었지만요, 신호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꼴로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기준으로 보면 16전 16승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딩 필요 없고요, 그냥 신호대로만 대응하자. 그러면 적중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매매하시는 회원님도 꽤 있고요. 자, 일자별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요, 새벽에 나스닥이 1.5% 상승 마감해서요,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갭상승을 했으니까 갭을 메꿔주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그런 전략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갭을 메꿔주는 구간은 이 구간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당일 마디가 366.80이 일단 갭을 메꿔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표를 보니까요, 수급표를 보니까 벼랑과 외국인들이요, 9시 땡땡 9시 1분부터 이제는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갭을 메꿔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로 바뀌었으니까 매도 신호를 기다려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대네요. 11시가 되니까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10시 56분, 장타 신호 11시 5분에 올 매도 신호가 나왔고, 11시 부근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계속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포가 외국인이니까 나는 매도로 대응해야지. 그러면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만만한 마디 자리는 중심 위에 매도니까, 자, 보이시죠? 366.80을 지지했었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366.80이 저항받을 것이다. 그러면 366.80이 일단 매도 타점이 되고요. 그 아래 단 365.15, 그쵸? 한 박스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버팅기기 해봤더니 뭐 365.50까지. 그럼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3%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날은 시장이 갭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정 차트를 보면 어떻게 움직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월 3일 날 보정 차트의 흐름입니다. 보정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9시에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올 매도가 나왔고요. 수급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9시부터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목격됐죠. 그렇다면 내가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으면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할 때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어디냐면은요, 자, 전날 마디가, 전날 중심이네요. 36890 또는 그게 무너지면은 그 아래다 36850,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급표를 보면, 자, 외국인들이 9시부터 매도로 변환돼 가지고 하루 종일 매도로 대응했죠. 그래서 이 파동이 36890, 36850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네요. 365.35까지 파동이, 자, 윗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5.15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7일은요, 나스닥 새벽에 1.1% 상승 마감해서요, 신호 체계를 보면 보조 신호 8시 45분, 메인 신호 8시 46분, 장타 신호 8시 47분, 올 매수 신호가 출현했고요. 이 신호를 만든 주체가 누군가 수급표를 봤더니 외국인이 아침에 갭상승을 시켜놓고 나홀로 매수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자, 신호를 보면 메인 신호가 8시 46분에 출현했는데요. 메인 신호가 출현했을 때 마디 자리가 화면상에서 보면 옥색선이죠. 371.25죠. 그렇다면 우리는 371.25 부분이 가장 좋은 이제 진입 타점이 되는데요. 시장이 워낙 세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371.25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프 눌림목이죠. 하프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옥색선과 옥색선 사이의 눌림목, 그 자리가 검정 점선 자리가 되겠죠. 371.50 되겠죠. 요 부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1.50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가상으로 373.75까지 뭐 외국인이 원웨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뭐 하루 종일 이제 매수를 갔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종가상을 보니까 자 여기네요. 373.75까지. 그러니까 매수가 저 바닥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쵸? 매수가 거의 2.25p 파동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날은 시장이 갭상승을 해서 정차트로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지만 또 보정 차트를 보고 대응해도 충분히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한번 5월 7일 날 보정 차트의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월 7일 날 보정 차트의 모습인데, 보정 차트는요, 보조 신호가 9시 8분, 그리고 메인 신호가 9시 52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우리가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도 10시 한 2분 되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신호를 따라간다. 그런 마인드를 보면 메인 신호가 출현했을 때의 마디 자리는요. 옥색선 자리죠. 37280이 일단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해서 한 박스 37345까지 여기까지는 쉽게 일단 한 박스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종가까지 버티기 했다. 그런 마인드를 보면 그 윗단이죠. 37405.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1, 2. 그래서 매수가 두 박스 1.25p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8일은요. 시장이 갭상승을 해서 횡보 구간이 길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장 시작과 함께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신호를 따라한다. 일단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자, 11시 57분부터 1시 16분 사이에 보조 신호가 매도 매수가 번복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인드는 매수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고요. 매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아침 내내 저항이었던 374.45를 뚫는 구간을 보자. 이제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자, 이 시간대네요. 1시 15분이 되니까 장기 추세선을 뚫고 하루 종일 눌렀던 374.45를 뚫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구간에서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요 구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모두 합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37445의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횡보하니까 한 박스만 먹자. 그런 마인드로 보니까요. 그 윗단이죠. 375.10까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일단 0.65p 파동 나왔고요. 자, 요 차트는요. 정차트고요. 이 구간을 한번 보정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이제 5월 8일자 이제 보정 차트인데요. 똑같이 우리는 이제 매수 신호를 따라서 한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보는 거죠. 장 시작과 함께 9시 6분 되니까, 그쵸?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그 구간대 만만한 마디 자리가 37430입니다. 37430부터 그 윗단 374.95인데요. 95까지는 못 갔습니다. 한 틱 모자랐지만 매수 단타는 충분히 나왔고요. 쭉 보니까 다시 1시 반이 되니까 이번에는 보조, 메인, 장타까지 올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는요. 37430을 뚫으면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하프 늘림목 37460이 되겠죠. 그럼 37460 매수 그리고 나서 청사는 37495 그 윗단 37535까지 그 매수가 37460부터 37535까지 매수가 0.7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9일은요, 아침에 갭상승해서 장 초반에는 매수 분위기였는데요. 이날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의 이 매도는 메인 신호가 매수니까 패스를 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니까 이 매수도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외국인이 어차피 매도인데요. 이 시간대네요.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가 나는 구간대가 10시 20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20분 후에 시장의 어떤 신호를 보니까 10시 32분에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메인 신호가 10시 39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시 39분 부근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매도를 따라갈 만하다. 그렇다면 매도이니까 우리가 매도라는 것은 꼭 추격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보니까 매도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지지했던 자리 37445죠. 37445를 뚫고 시작하자마자 한번 가짜 매수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올 매도니까요. 그렇죠?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까지 매도니까 우리는 매도 타점이 374.4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371.30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파동수만 계산해도 3.1호피가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해서 시장이 왕창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일단 이제 정차트고요. 또 우리가 보정 차트를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자 보정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표에서 보듯이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로 대응해서요. 보정 차트는요. 9시 땡 하면서 보조 메인 장타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가 한 0.6% 정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 난 구간이 10시 20분 대입니다. 10시 20분경에 보니까 보조 신호가 10시 13분에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장타 신호는 올 매도지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10시 20분이니까 매도 신호의 타점은 10시 20분경에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37465, 3748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어디까지 빠졌냐면 종가상으로 보면 37090까지. 그러니까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매도가 3.75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5월 10일은요. 파동이 아주 피곤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8시 45분 보조 신호, 그리고 8시 52분 메인 신호, 8시 59분 장타 신호가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니까요. 매수 신호를 맞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침부터 일단 매수로 대응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이 주포인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봐야 되고요.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보면 매수를 해야 될 마디 자리는 3735, 3741호, 3747호 세 군데가 있는데 이날은 시장이 갭상승을 했으니까 갭을 메꾸어 내려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가장 기본이죠. 갭을 메꿔주는 구간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전날 마디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보시면, 자, 전날 마디가를 보시면요. 전날은요, 하얀 땡땡이죠. 하얀 땡땡이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전날은 매도이니까, 그쵸? 37385가 무너지면서 하락 파동이 나온 거고요. 현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매수이기 때문에 당일 마디가 37355를 지지하고 갭을 메꿔주는 구간 37385죠. 요 구간을 확인하고 85에 매수를 하든지 그게 안 잡히면 당일 마디가 37415부터 시작해서 그 윗단 37475까지 요만큼이죠. 매수가 0.69 파동 나왔습니다. 원래는요 0.6포가 아니고 그 윗단이죠. 목표가 한번 땡겨서 볼게요. 37540까지 가야 되는데 한 팀 모자라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박스로 계산하면 그냥 0.6포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짧게 끊어 먹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날 종가가 거의 37090이었는데요.
시가가 거의 3738090이기 때문에 갭이 한 3% 정도 떴으니까 당연히 짧게 끊어 먹는다. 일단 그런 마인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린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중간에 보시면 뭐 보조, 메인, 장타, 뭐 매도 신호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원칙이 뭐죠? 외국인이 매수잖아요. 매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요 구간에 한시 넘어서 잠깐 매도 인척 한번 휩쓸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칙 매매를 한다면 이 매도 신호를 버리고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침에 순발력 있게 그쵸 매수 들어가서 짧게라도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정차트의 흐름인데요. 한번 보정 차트의 흐름을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월 10일자 보정 차트의 흐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정차트의 흐름과 완전 정반대의 파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거나 보정 차트는요. 메인 신호 매도, 장타 신호 매도, 당연히 보조 신호 매수해서 매도로 바뀔 때 진입한다. 내가 만약에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다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37455네요. 그쵸? 37455부터 37205까지 매도가 일단 2.5p 파동 나왔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만 봅시다. 자,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가 9시 35분이고요. 수급표를 보면 9시 35분 외국인들이 최고로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9시 33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매수를 한 거를 청산하기 시작한 거죠. 9시 30분부터 매수를 정리하잖아요. 이 구간에 파동이 결국에는 보정 차트가 읽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매도 신호가 2.5p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약간의 이제 갭상승으로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갭상승을 시킨 주범이 누군가 수급표를 봤더니 외국인이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매수로 대응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장 초반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따라가야지 일단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되고요. 신호를 보니까 9시 3분에 보조 신호 그리고 9시 4분에 일단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 신호는 이날 시장의 중심선 373.20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침 초반에 매매하는 것은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한데요. 매수라면 37320 시장의 중심선을 안 주더라도 매수이기 때문에 전날 종가복원의 고점 마디를 돌파할 것이다. 그 구간이 타점이 될 것이다. 그 구간이 옥색선 자리죠. 373.55죠. 373.55에 들어가면 최소한 한 박스는 준다. 그런 마인드는 본 거죠. 37355 진입해서 당일 마디가 37380 찍고요. 원래는 목표가가 37445입니다. 자, 땡겨놓고 보면 파란 땡땡이 374.45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374.40까지 매수가 0.8% 정도 파동이 나왔고 이제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10시 23분에 보조 신호 매도, 장타 신호가 10시 28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비율을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그런 뉴스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이 신호가 그래서 나왔나 싶어서 이 구간대 중국장의 흐름을 보니까 중국장이 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도미노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국내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중국장이 왕창 빠졌으니까 한 파동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를 보는 거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옥색선 자리가 372.55고요. 이 372.55는 장 초반에 지지했던 마지노선 마디 자리입니다. 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372.55가 저항받을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보면요. 37255가 일단 매도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하염없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370.0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한 2.5% 빠졌는데요.
이날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수급의 매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날은 좀 특별한 날이지요. 벼랑간 중국발 악재가 나와서요. 그쵸. 중국장이 흘러내리니까 코스피도 걔를 따라가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신호대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 거의 2.5%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요, 저녁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1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차트를 보시면요, 장 시작하자마자 보조 메인 장타가 올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를 만든 주범이 누군가 수급표를 보니까요. 자,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갭상승을 시켜놓고 일단 매수로 유지되는 부분이 이제 목격됐죠. 현재 시장이 매수인데 따라가지 말고 갭을 메꿔주는 구간을 기다리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자, 시장이 갭상승을 했는데 갭을 메꿔준다는 이야기는 전날 종가 부근에 전날은 매도였으니까 저항이잖아요. 그쵸? 그 자리가 3713호인데요. 현재는 어쨌거나 매수이니까 3735를 지키는 모습들이 목격됐습니다. 요게 이제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죠. 갭을 메꿔주는 구간을 지켰으니까 위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보니까 이날은 장타 신호가 그치? 몇 시냐면 거의 9시 12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보조 메인 매수, 장타까지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의 마디 자리가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뚫으면 시장은 위로 간다. 그러면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가 372.10이죠. 372.10부터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니까 그 윗단 372.75까지는 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0.65 파동하면 나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쭉 기다려 보는데요. 이 구간이네요. 보조 신호가 10시 반에 매도 나왔다가 10시 37분에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주포들의 포지션은 어찌됐든 간에 매수이니까, 그리고 장타도 매수고 메인도 매수니까 매수 신호 나올 때 우리가 진입해야 되겠죠. 그 자리가 다시 이날 시장의 중심선 372.10, 그리고 쉬어가는 분위기니까 한 박스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 37210 매수, 37275 청산, 여기서도 일단 매수가 0.65p 파동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후 파동은요,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거의 그냥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순발력 있게 장 초반에 매수로 대응했으면 매수 0.65p씩은 두 번 주는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시장이 갭상승을 해서요,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 신호가 출현했고요. 수급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갭상승을 시켜놓고 매수로 대응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차트상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니까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항상 드리는 말씀,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을 지켜보자, 그런 얘기했죠. 이날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이 전날 마디가 기준이죠. 요 자리죠. 파란 선이죠. 3739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왕창 빠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매수고 신호도 매수니까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자, 확대해 놓고 볼게요. 374.90 자리가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양봉을 키우면서 들어 올렸죠.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이제 갭을 메꿨으니까 시장은 가겠구나.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요, 당일 마디 37430이 되죠. 그리고 나서 최소 37495까지 0.65p 파동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면서 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장타 신호 4인방 얘기를 했는데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이 연두색 선이 갑선입니다. 이 갑선을 뚫으면 시장이 많이 갑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했습니다. 이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타점은 373.30이죠. 당일 마디가 기준으로 37430은 몇 번 줬고요. 단타로 한 박스 정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장타 신호 4인방을 뚫고 나서
교과서대로 4박스죠. 볼까요? 376.80까지 여기서부터 1, 2, 3, 4 매수가 거의 2.5p 이제 파동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정차트고요.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많을 때는 보정 차트를 보고 대응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5월 20일자 한번 보정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자 이제 보정 차트의 모습을 보는데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매수고 시장 분위기가 매수니까 보정 차트로 이제 매수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9시 35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 나왔고 그 전에 보조 신호가 9시 28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어디입니까? 375.75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 한 박스는 간다. 이게 결국에는 매수가 0.6%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2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1일은요.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메인 신호, 보조 신호, 장타 신호가 올 매도 신호가 일단 확정이 돼 가지고요. 갭 하락해서 시장이 주구장창 중심선 374.75 아래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날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요. 매도로 대응했다가 매수로 대응했다 다시 매도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5월 21일인데요. 전날 보시면 5월 20일 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매수 파동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5월 20일 날 외국인들이요 선물을 갖다가 거의 7,938계약을 매수를 했다가 그쵸 5월 21일 날 그쵸 이날이죠. 5월 21일 날은 외국인이 새로운 포지션을 갖다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전날 매수한 거를 갖다 청산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월 22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 전에 미리 선 매수를 해서 5월 21일 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 물량을 이제 청산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차트대로 대응한다. 가정하에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시장은 374.75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요. 신호가 공통분모가 같아지는 구간이 11시 반이 되니까 보조 매도, 메인 매도가 됐죠. 이 구간의 내 타점은 뭐냐면 자, 37350을 보면요. 아침에 37350 두드려 맞았죠. 여기서도 두드려 맞았죠. 매도이니까 요 구간이 맞겠네. 여기서 국내 선물을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항상 파생은요.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37350에 내가 진입을 했다 가정해서 보면 그 아랫단 37285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랫단 얼마입니까? 372.25까지 매도가 1.25p 나왔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수급표를 보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 11시 47분입니다. 그 구간대의 마디 자리가요. 373.50이고요.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될 때 따라간다.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됐던 구간이 얼마냐면 12시 26분입니다. 12시 26분경에 우리 마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요 구간이에요. 37285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그러면 37285에서 372.25까지 최소한 매도가 0.65p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이 차트는요, 이제 정차트고, 보정 차트를 봐도 이제 똑같은 파동이 나옵니다. 한번 보정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1일자 보정 차트입니다. 어차피 나는 마인드가 매도이기 때문에 보정 차트 기준으로 중심선 37410을 돌파 못했고요. 그쵸? 11시 50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장타 신호,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 구간대 만만한 마디 자리는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올라온다. 그러면 37350은 뭡니까? 여기서 저항받았죠? 여기서 침 맞았죠? 그러니까 나는 올라오면 37350이 매도가 되는 것이고요. 1차청 37285 그리고 2차청 372.25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어도 매도가 1.25p 파동 한번 나왔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됐던 타이밍이 아까 수급표를 보시면 이 구간대죠. 11시 거의 12시 10분경이네요. 그쵸? 12시 10분경에 마디 자리가 어딥니까? 37285잖아요. 그럼 37285에 매도를 들어가서도 최소한 0.65표 정도는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2일은요, 그 다음날 이제 5월 23일 날 미국장이 끝나고 새벽 5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시장 전체가 조금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보조, 메인, 장타, 올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어찌 됐거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호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보니까, 보조 신호가 10시 2분, 그리고 메인 신호가 10시 19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요. 373.20이기 때문에 중심선 아래의 매수, 찝찝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수급표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도로 대응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10시 19분이고요.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던 시간 타이밍이 10시 30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시 20분과 10시 30분 사이에 외국인이 수급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장이 열리는 타이밍에 또 그때 우리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외국인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볼만하다.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중심선 아래이지만 내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요. 372.20은 뭐냐면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입니다. 자, 37220이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요 자리죠. 전날 종가 부근에서 지지했던 자리 372.20이죠. 이제는 매수니까 그 부근을 이제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구간. 그러면 우리는 372.20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372.20은 뭐 몇 번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하면 372.60까지 끊어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시 34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까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나는 이 근처에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수 1포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이 매수를 해서요. 요 구간이죠. 372.20 살짝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만 매수로 대응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일당거리는 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차트는 이제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2일자 보정 차트입니다. 보정 차트도요. 정차트랑 거의 흐름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갭 없이 시장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자, 보정 차트 기준으로 봐도요. 이 시간대죠. 보조 신호 10시 4분, 그쵸? 메인 신호가 10시 23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중심선 아래이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요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낚시질 할 수 있는 자리가 372.15입니다. 여기 딱 두 번 줬습니다. 그쵸? 37215에서 37275까지 한 박스 나왔고요. 그 다음 목표가 37335인데요. 보시면 37335 한 틱 차이로 일단 체결이 안 됐지만 거의 1.25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를 해서요. 결국에는 372.15 이 근처가 타점이 돼서 37275, 37235까지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수로 대응했으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23일자 차트를 보기 전에요. 전날 나스닥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방시장 공개회의록,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참고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시장 공개회의록이 발표되면서 나스닥이 한번 급락의 흐름이 나왔다가요.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장 시작하자마자 8시 45분에 보조 매도, 메인 8시 50분 매도, 장타도 8시 54분에 올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 신호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급표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또 이날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동결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일단 작용을 했고요. 우리가 차트대로 대응한다면 메인 매도니까요.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만만한 마디 자리가 당일 중심가 37215가 되고요. 37215가 안 접혔으면 그 다음 차선책 전날 마디가 여기죠.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받을 것이다. 그러면 372 땡땡이죠. 37215, 372 땡땡 요 구간에 이제 매도 타점이 돼서 369.65까지 일단 매도가 2.5% 매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쭉 보니까요. 자, 이 시간대네요. 보조 신호 11시 5분, 메인 신호 11시 20분,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장타 신호도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 신호 나온 구간의 마디 자리를 보니까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죠. 당일 마디 37215입니다. 중심선을 뚫으면 시장은 많이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차트대로 대응했으면요. 37215 또는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372 땡땡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날 보시면요. 자, 장 초반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37215, 372 땡땡이 이제 매도의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은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많이 갔습니다. 374 땡땡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1.85p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로 대응하는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러닝 타이밍의 나스닥 차트의 흐름이었어요. 종가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해서 장중 내내 나스닥 차트는 지상 1층, 지상 2층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고 내가 시장을 갖다 대응했으면 충분히 이 매수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 차트는요, 정차트고요. 만약에 내가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으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 23일자 보정 차트인데요. 보정 차트도요. 정 차트랑 동일하게 매도 신호 한 번, 매수 신호 한 번 나왔습니다. 자, 8시 54분에 그쵸? 메인 신호, 매도 신호 나왔고요. 보정 차트상에서 중심선은 37195입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가장 만만한 게 당일 마디가 371.95가 되겠죠. 371.95부터 여기까지만 파동수를 계산해도요. 매도가 거의 1.9%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자, 11시 20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보정 차트 상에서의 중심선은 37195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371.9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371.95를 돌파하고 어디까지 373.85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1, 2, 3 세 박스 매수가 1.9%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4일은요, 전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고점을 찍고 종가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시장이 갭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 수급표를 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매도로 대응하는 부분이 목격됐고요. 시장도 일단 이게 이제 정차트인데요, 갭 하락해서 그냥 뭐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시장을 이제 봐야 됩니다. 어차피 갭을 메꾸러 올라올 가능성은 낮고요. 당일 마디 자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효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침에 보니까 당일 마디 기준이죠. 이 구간이네요.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옥색선 367.25고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윗단으로 따지면 36785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구간을 보니까 36785와 당일 마디 36725에서 시장이 저항받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구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이 구간이네요. 노란 선이죠. 36775가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죠. 우리가 좀 더 갭 하락을 했고요. 매도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인색하게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 타점을 보시면 자 당일 마디 기준 3678호고요. 전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3677호에서 일단 저항받는 부분이 목격됐으니까 매도를 쳐야 되는데 개파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인색하게 대응하자. 그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다려보자. 이제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장이 열린 무렵이 되니까요. 자, 시장을 쭉 보겠습니다. 쭉 보면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시 구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학습 효과인데요. 36785, 36775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면 요 구간은 매도 타점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시경에도 보면 외국인들은 뭐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했으니까 내가 매도를 쳐서 손절이 날 가능성이 제일 적은 자리가 36785, 367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파락 출발해서 시장이 바닥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결국에는 한 박스 파동은요, 이 구간에서 계속 좋습니다. 36775, 3677호부터 3625까지 0.6% 파동. 보시면 계속 시장은 이 구간에서 저항받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날 바닥에서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못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보면 이 구간은 타점은 제대로 우리가 잡았는데 파동을 좀 길게 못 먹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정도 파동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한 박스, 두 박스, 그리고 막판에 그 아랫단, 그쵸? 366 빵빵까지. 결국에는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85p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고점 매도만 잘했어도 최소 0.65p씩은 두 번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가 이제 정차트고요. 한번 보정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이제 5월 24일 날 보정 차트의 흐름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8시 59분에 매도. 외국인의 수급은 매도이니까 나는 무조건 매도 신호만 따라한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보는 겁니까? 물려도 매도에만 물리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메인 신호가 8시 59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매도인데 학습 효과죠. 36745에 두드러 맞았네. 그러면 나는 올라가면 36745에 매도를 쳐야지. 그런 마인드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올라오면 어차피 매도니까 전날 종가 부분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36770이죠. 요 자리가 기똥찬 매도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 36685 그리고 그 아랫단 36625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쭉 보니까요. 자, 이 중간에요. 매수도 나왔습니다.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인데요. 현재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도니까 내가 손이 빠르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매수로 대응해서 요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데요. 그냥 버리려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시간대네요. 자, 1시 40분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까지 매도. 매도 신호는 중심선이 이탈되면 무너진다.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 36685가 일단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6.25까지 매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6% 정도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월 1주에서 4주 동안 신호가 출현했을 때의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엄청난 적중률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리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매매 원칙만 갖고요. 신호가 출현했을 때만 대응한다. 그런 마인드로 대응하시면 국내 선물 매매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